산하우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작년 가을쯤에 이제 건축을 해가지고 완공을 한 집이 이제 좀 디자인이랑 설계가 잘 나온 집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뒤에 보이는 집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건축 그 스펙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이제 강원도 횡성 둔내 중부 1지역입니다. 강원도의 해발고도가 높은 좀 추운 그런 지역이어서 중부 1지역으로 해서 단열 규정을 충족을 하는 그런 건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한 집이 되겠고요. 구조는 이제 경량철골 구조입니다. 경량철골 구조에 내부는 이제 안에 조금 들어가서 더 보여드리고, 이제 외장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붕은 아스팔트 이중 싱글로 마감을 한 집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외장은 벽돌로 마감을 한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이게 벽돌로 마감을 하는 게 가격이 이제 다른 외장재보다 조금 더 많기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특히 이런 좀 추운 지역일수록 뭐랄까 좀 비싸긴 하더라도 가성비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단열이나 뭐 나중에 하자나 이런 데 있어서 외장재가 벽돌인 게 좀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뭐 단열이나 뭐 하자나 이런 걸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을 때 건축이 굉장히 잘 된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외장재는 벽돌, 그리고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을 사용한 그런 집이 되겠고요. 면적은 이제 실내 면적이 25평이고, 저희가 썬룸을 같이 건축을 했어요. 썬룸이 3평,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에는 28평에서 29평 정도로 표시가 되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썬룸을 보통은 이제 건축을 하신 다음에 썬룸을 나중에 추가로 이렇게 달아매는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건축을 하실 때 썬룸을 같이 해서 시공을 하면은 훨씬 건축비가 절약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건축비를 낮출 수 있게 노력을 한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총 면적은 28평 그렇게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집의 이제 설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집의 땅, 여기서 보는 전망이 엄청나게 좋아요. 전망이 뭐 파노라마 뷰로 좌우 180도에서 굉장히 좋은 전망이기 때문에 이 전망을 좀 잘 살리기 위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안에 이제 내부 들어가서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집의 거실, 그리고 안방, 그리고 주방, 그리고 썬룸, 그 4가지 공간 모두에서 다 전망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집이 25평이면은 조금 작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넓어 보이고, 또 막히는 부분도 없이 전망도 잘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특징은, 거실이랑 주방이랑 분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분리형 주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분들이 이제 그 주방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방 공간을 좀 넓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뭐 6인용, 8인용 식탁을 갖다 놔도 주방 공간이 그 분리된 주방 공간이 전혀 무리가 없게끔 의도를 한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집은 이제 데크를 페데스탈로 했습니다. 보는 것처럼 이게 지금 페데스탈 그 타일로 해서 시공을 한 페데스탈 데크가 되겠고요. 두께는 한 20T 정도 굉장히 튼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데크 하실 때 이제 예전에는 그냥 이제 나무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는 그 합성목 이런 거를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추세가 있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페데스탈로 시공을 해서 뭔가 조금 더 최신 유행에 가깝고 더 세련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둘레 모습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지금 이제 거실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실 공간이고, 저기 안쪽이 이제 안방 공간, 그리고 이쪽이 주방 공간, 또 주방 너머로 썬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공간이 일렬로 쫙 서 있는, 그러니까 집이 앞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커 보여요. 거의 뭐 한 3, 40평대 면적으로 보일 정도로 굉장히 커 보이는, 앞에서 봤을 때 좌우로 쫙 늘어져 있는 듯한 그런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이 주방에서의 동선도, 그러니까 보통 이 전원주택은 이 마당에서의 어떤 그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동선들을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동선 자체가 거실에서도 이 마당으로 나올 수 있고, 또 이 주방에서도 지금 보면은 저 시스템 창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닫이로 열리는 시스템 창이 있는데,
저 시스템 창 통해서도 또 마당 공간으로 나오실 수 있고, 또 저 안쪽에 있는 썬룸에서도 바로 마당 공간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마당 공간과의 어떤 연결성이 잘 돼 있는 그런 거를 좀 의도를 해서 설계를 한 그런 집입니다. 자, 이쪽으로 와 보시죠. 일단 이 집은 이제 지붕은 박공 모양 지붕입니다. 앞에서 봤을 때 박공, 또 옆에서 봤을 때 박공 모양 집인데, 그래서 뭔가 좀 디자인이 심심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약간 입체적인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좀 외부에서 봤을 때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썬룸 공간이고요. 여기가 한 3.5평 정도. 바로 이렇게 그 주방에서도 바로 통하고 이렇게 마당이랑도 바로 통하기 때문에 이 주방에서 썬룸 지나서 마당으로 나오는 동선도 괜찮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썬룸 자체를 건축을 할 때 같이 해서 이제 건축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그런 썬룸이 또 나중에 달아맸을 때 그런 이질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도 조금 더 저렴하고요. 그래서 그런 좀 장점이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은 이제 집 옆쪽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집은 집에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동선 자체를 뭔가 좀 그런 프라이빗함을 좀 강조를 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있었던 공간은 이제 마당 공간이었는데, 그 마당 공간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마당을 좀 못 쳐다보게끔 마당 공간을 집으로 이렇게 아예 가려놨고요. 우리 집에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렇게 땅 뒤쪽으로 해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종의 뒷마당인데, 여기는 남들한테 보이지만 우리 집 앞마당은 남들한테 안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뒷마당, 주차는 뭐 뒷마당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는 많이 할 수가 있고, 이쪽에 이렇게 대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뒷마당만 보이고 우리 집 안의 모습이나 안에서 내가 생활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보이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썬룸 부분, 그리고 대문에서 들어오면은 이쪽이 이제 현관 공간입니다. 현관 공간으로 들어가는 포치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데크를 이렇게 페데스탈로 시공을 했고요. 여기도 이제 뭐 포치 공간이 사실 전원주택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에 나갈 때 비를 피해야 한다든지, 뭐 눈이 오면은 눈을 좀 이렇게 바로 나왔을 때 눈이 밟히면은 동선이 좀 힘들고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포치 공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치 공간을 또 만들어 놨고요. 그럼 이제 또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들어오면은 여기가 현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집의 얼굴이죠. 이게 좀 작다면 작은 면적인데 이 현관을 그래도 설계를 잘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현관 공간이 좀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넓은 느낌이 나고, 들어오면은 바로 이렇게 신발장이 보이고, 이 신발장 밑에는 간접등을 넣어서 좀 그런 아늑한 분위기를 좀 살릴 수 있게 의도를 해봤고요. 여기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은 여기 또 이렇게 발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신고 벗고 하기 편하게 발 받침대를 미리 만들어서 내가 이 중문을 열기 전에 여기에 먼저 발을 받치고 이 중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바로 이렇게 거실 공간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은 이제 네 가지 공간에서 다 전망이 보이게끔 한 그런 거를 의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실에서도 보시다시피 제 뒤쪽으로 전망이 보이고, 주방에서도 전망이 보이고, 저쪽 안쪽엔 썬룸이 있고, 오른쪽에는 안방이 있는, 이렇게 좌우로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구조고요. 이게 이제 분리형 주방인데, 이런 식으로 분리를, 이런 선반을 활용을 해서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방을 분리형으로 가면은 사실 면적이 손해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런 25평대 집은 주방을 분리형으로 설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간 자체가 다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예 파티션을 세우는 게 아니라 조금 낮게 이런 선반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주방이랑 거실이랑 공간 자체는 분리가 되어 있지만 이 공간감에 있어서는 거실 주방의 그 면적이 온전히 다 나한테 느껴지기 때문에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거실 공간을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층고는 조금 높게 뺐어요. 이게 층고 자체가 높은 집은 아닌데 여기를 이제 오픈형 층고로 구성을 해가지고 일반 이제 평지붕이 아니라 이 박공 지붕에 맞게끔 조금 높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뭐 실링팬을 여기다 달아놨는데 이 실링팬이 돌아도 전혀 나한테 뭐 위협적인다든지 뭐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인테리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해서 맞췄고요. 이런 뭐 몰딩이나 저런 도배지는 이제 건축주분께서 직접 선택을 해주셨고요. 여기가 이제 오픈형 층고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층고에도 이런 조명들을 내립 조명을 사용을 했어요. 3인치 내립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한 8개 정도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뭐 직부등 다는 것보다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있죠. 조금 더 세련된 그런 인테리어의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일종의 아트월. 그리고 이 창도 이 거실 공간의 좀 개방감을 온전히 살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마당과의 어떤 연결성을 조금 더 좋게 가져가기 위해서 창을 좌우로 길게 뺐고요. 요 창의 비율은 2대1을 사용을 했습니다. 2대1. 왜냐면 2대1이어야지 이쪽도 사람들이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고, 또 만약에 이게 1대1대1이었으면은 여기 창살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랬으면은 이 좋은 전망을 또 창살이 방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2대1로 구성을 했고, 이 창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중창을 사용을 했습니다. LX 지인의 이중창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방 공간을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가 이제 주방 공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주방에서 생활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방 공간을 굉장히 좀 넓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5평이면은 보통 요런 식탁이 못 들어와요. 요게 몇 인용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들어가면 거의 6인용, 8인용 식탁이거든요. 이런 식탁이 못 들어오는데 여기는 주방 공간을 잘 구성을 했기 때문에 요걸 안에다 딱 갖다 놔도 충분히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이 식탁 좌우로 앞뒤로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이제 이렇게 주방을 넓게 했을 때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를 이렇게 일자로 구성을 했는데 지금 보면 특징이 상부장이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주방에서 전망이 잘 보이는 것을 또 원하셨기 때문에 주방에 큰 창을 달아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중창을 하긴 했는데 이 창이 굉장히 크게 나와요. 그래서 주방에서 요리하시거나 아니면 식사하시면서 또 이 전망을 같이 느끼면서 즐기실 수 있게 의도를 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상부장이 없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수납장을 아까 전에 이 그 거실과 주방을 분리해주는 요 수납장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 거실 상부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끔 요거에 그 역할을 부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티션 역할도 하고 이렇게 상부장이 없을 때의 그 부족한 수납 공간을 얘가 채워줄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좀 의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상부장이 없기 때문에 전망이 뭐 주방에서 굉장히 좋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싱크대 짤 때도 이분들이 이제 식세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세기를 미리 넣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식세기를 넣어 놓을 거를 생각을 해서 싱크대를 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주방 옆쪽에는 이렇게 여닫이 시스템 도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방에서도 이렇게 문을 열고 여기 그 데크 공간으로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연결성을 다 원하셨던 거예요. 거실에서도 바깥으로 바로 나오고 싶고, 주방에서도 바깥으로 바로 나오고 싶고, 근데 또 전망은 다 나와야 되고 하니까 살짝 이 주방을 거실 앞쪽으로 이렇게 빼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이 생기고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또 바깥으로 나가실 수 있게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주방 한쪽 편에는 이렇게 또 이중창을 크게 해놨어요. 이게 웬만한 집에 이제 거실에 있는 발코니 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주방 또 옆쪽에다가 구성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주방을 봤을 때 또 공간이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고, 이 썬룸이랑 또 연결되는 그런 연결성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열어 놓으면은 이 주방 공간이 안 그래도 넓었던 주방 공간이 더 넓어지는 거죠. 썬룸이랑 이제 완전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공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더 넓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썬룸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을 할 때 썬룸을 같이 하면은 나중에 건축 다 끝나고 썬룸 추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공사비로 건축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썬룸 공간, 바닥은 이렇게 다 타일로 구성을 해놨고요. 여기 썬룸 내부 마감은
저희가 이분이 이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벽지를 두르고 이렇게 나무로 몰딩을 하고 이런 느낌을 원하셨고, 그리고 이 전면부로는 폴딩 도어 달아서 그 썬룸 특유의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게 노력을 했고요. 이거는 폴딩 도어 다 열면은 마당으로 또 공간 자체가 탁 연결이 돼서 완전히 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썬룸 공간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 주방 옆쪽에 다용도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용도실을 위치를 해놨기 때문에 다용도실 쓰는 동선도 굉장히 좀 편리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도 이제 중문을 통해서, 삼연동 중문을 통해서 공간 분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 다용도실은 저희가 건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조금 청소하시기 편하게끔 건식으로 구성을 했고, 여기에 이제 세탁기 건조기 딱 들어가고, 이쪽에 수납장 넣으면은 딱 내가 쓰기 편한 그 면적 정도로 맞췄고, 또 이 집이 넓은 집이 아니에요. 평수 자체가 넓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보일러실을 따로 빼놓으면은 그 보일러실 면적으로 나가는 게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스 보일러를 이용을 해서 보일러실 면적이 안 빠지고, 건축 면적에서 보일러실 면적이 안 빠지고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실내 공간으로 구성이 되게끔 하도록 위해서 가스 보일러를 달아 놓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다용도실 안에 그래서 가스 보일러를 달아놨다. 그리고 가스통은 바깥에 있습니다. LPG 벌크 가스통은 바깥에 있어서 그런 기름 보일러를 했을 때 보일러실을 따로 만들어서 생기는 그런 공간 로스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거실에서 쓰는 화장실이고요. 한번 안에 들어가서 볼게요. 자, 화장실을 보통 이렇게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가보면은, 뭐랄까, 조그만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크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저희는 이제 딱 표준 사이즈로 맞췄습니다. 이렇게 변기 놓고, 이쪽에 세면대 놓고, 또 안에 샤워 부스까지 구성이 되게끔 3개 공간으로 딱딱딱 나눠서 맞춰놨기 때문에 절대 작은 화장실은 아니고, 딱 요즘에 표준적으로 쓰기 좋은 그 정도 면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통 샴푸 박스라고 많이 하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매립시켜서 이런 샴푸 같은 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뭐 타일이나 이런 타일 매지, 그리고 이런 거울이나 뭐 이런 장, 이런 거는 다 건축주분께서 선택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시공을 해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집에 방이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른쪽이 안방, 왼쪽은 작은 방인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뭔가 좀 아트월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집의 분위기를 주는데 한몫합니다. 여기가 또 아트월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이 복도 폭 자체도 고려를 많이 해서 왔다 갔다 할 때 전혀 답답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폭으로 맞췄고요. 작은 방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가 이제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도 너무 좁지는 않게 만들었어요. 들어와서 이쪽은 수납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집 뒤쪽으로는 창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 집에서 유일하게 집 뒤로 나 있는 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유일한 집 뒤로 나 있는 창.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이 창이랑 간섭 딱 안 되게끔 요 폭을 맞춰서 이런 장롱 수납하실 수 있게 설계를 했고요. 이 공간은 말 그대로 작은 방이라서 손님 오셨을 때도 주무셔야 되고, 아니면 뭐 옷방으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뭐 서재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용도가 굉장히 다용도예요. 근데 그렇다고 또 작은 방이 너무 넓어지면은 집 전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한 거예요. 여기에 장롱도 넣을 수 있고, 또 아까 전에 수납장도 넣을 수 있고, 또 만약에 이제 손님이 오시면은 이쪽에서 한 분 주무실 수 있고, 아니면 한 명 더 살아야 되면은 여기다가 침대 하나 갖다 둬도 뭐 쓰는데 크게 무리는 없고, 만약에 테이블이 필요하면은 이쪽에다가 놓으면 좋고, 이쪽에다 놓으면 좋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거를 대비를 해서 좀 사이즈를, 작은 방의 사이즈나 이런 구조를 정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도 또 이제 안방 공간인데요. 이 공간도 이제 바깥에 전망이 보이게끔, 또 마당과의 연결성이 좋게끔 의도를 한 그런 구조예요. 여기도 이제 뭐 침대 하나 들어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좌식 생활을 좀 좋아하셔가지고 침대를 안 갖다 두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창 자체를 밑으로 좀 많이 뺐어요. 창 자체를 밑으로 많이 빼서 이렇게 누워 있어도 뭐 이렇게 답답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거를 좀 의도를 한 거고요. 만약에 여기다 침대를 두시게 된다면
요거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돌려서 여기를 침대 머리맡으로 쓰셔도 충분히 이 오른쪽을 침대 앞쪽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나오게끔 설계를 했고요. 이 안방에서 있는 창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창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시스템 창으로 설계를 해서 이게 일종의 여닫이문인데 이것도 열면은 바깥으로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그 마당과의 연결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거를 그냥 열어놓고 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열어놓고 내가 안방에서 밖에 나가고 싶을 때 그냥 이쪽으로 나가셔도 돼요. 이게 그냥 여닫이문처럼 열려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스템 창 자체가 이 창살이 이중창보다 조금 더 얇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또 개방감도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시스템 창은 이중창보다 그 바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턱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턱도 뭔가 물건들을 올려두거나 아니면은 뭐 화분 같은 거 올려둬 가지고 좀 꾸미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안방에서 쓸 수 있는 욕실이 한 개 또 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에 장롱 하나 있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옷 같은 거 수납을 하는 거죠. 장롱 하나 넣을 수 있고. 여기가 조금 좁게 나와서 아쉬웠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를 또 넓게 하면은 집 전체 공간 효율이 또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 한 명 지나다니기에는 충분한 크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간 여기다 장롱을 넣고, 이쪽에 또 이제 안방 안에 부부 욕실입니다. 여기도 화장실도 이분들이 너무 작은 화장실은 또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표준 사이즈에 맞춰서 변기 나오고 세면대 나오고 또 샤워 부스까지 나올 수 있게끔 공간 구성을 한 그런 화장실.